사우스햄튼의 워드 프라우스가 오른쪽 측면에서 크로스 올릴 때 다이어는 골 에어리어 안에서 반대로 넘어가는 공을 이렇게 따라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앞에 있는 월컷을 까먹어 버려요. 그러면서 월컷을 혼자 내버려 두고 자기는 골문 쪽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아니 거기서 뭘 하겠다는 거야. 안녕하세요, 볼리TV 성욱입니다. 토트넘이 다 잡은 경기를 놓쳤습니다. 후반 31분까지 3대1로 앞서고 있던 경기를 어이없게 비겨버렸어요. 이거 잡으면은 아직 경기 치르지 않은 맨유를 제끼면서 리그 3위까지 올라갈 수 있었는데 하지만 막판 수비 난조로 2골차 리드를 지키지 못하면서 승점 1점을 추가하는데 그쳐야 했습니다. 자, 이거 관련해가지고는 이제 콘테 감독 그리고 이제 다이어 얘기를 제가 좀 해야 되는데 이건 좀 뒤에 하고요. 일단 좋은 얘기부터 가시죠. 우선 손흥민 선수에게 축하 박수. 네. 손흥민 선수가 아시아 선수로는 처음으로 프리미어리그 쉬운 도움 50번째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날 페드로 포로 선수의 골을 아주 기가 막힌 50도움이라는 이런 마일스톤에 어울리는 정말 멋진 대지를 가르는 패스를 통해서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기록은요,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 선수로는 역대 통산 3번째라고 합니다. 프리미어리그 들어서 50도움을 기록한 3번째 선수라고 해요. 왕년에 데런 앤더튼, 베컴이 뛰던 시절에 이제 잉글랜드 국가대표까지 했었던 데런 앤더튼 선수가 총 68개, 가장 먼저 이제 쉬운 도움을 돌파를 한 선수고, 그 뒤로는 지금 맨유에 있는 크리스티안 에릭센 선수, 그리고 그 다음이 바로 우리 손흥민 선수입니다. 자, 득점왕까지 하는 선수가 도움까지 이 정도로 기록을 한다는 것은 참 놀라운 기록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날 그 오른쪽 윙백으로 선발 출전했던 페드로 포로의 선제골을 멋지게 도왔는데, 그러니까 전반 추가 시간이었습니다. 전반이 0대0으로 끝날 수 있는 상황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이날 전반에 굉장히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벌어져가지고 어수선했었는데, 토트넘이 리드를 잡고 하프타임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거죠. 근데 이 골은 진짜, 뭐 앞서도 제가 대지를 가르는 패스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누가 찾는지 안 보여주면 딱 데브라이너 스타일의 수비수 여러 명을 패스 하나로 완전히 벗겨버리는, 수비수들을 완전히 통째로 바보로 만드는 그런 대단한 패스였기 때문에, 이 앞에 비슷한 상황에서 포로 선수가 처리를 잘 못해가지고 골을 못 넣은 적이 있었는데, 이 장면에서는 굉장히 좀 멋지게 골을 성공을 시켰습니다. 이 장면 외에도 이날 손흥민과 포로는 서로 반대 위치에 있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왼쪽 윙어고 포로가 오른쪽 윙백이기 때문에. 근데 서로 반대 위치에서 다른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흡을 굉장히 여러 차례 맞추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경기 시작하자마자 1분 정도 지났을 때 포로가 반대로 뛰기 시작하는 손흥민 선수를 바로 발견을 하고 아주 멋지게 로빙 패스를 수비 뒷공간에 떨궈 줬고요. 이걸 손흥민 선수가 또 발리로 굉장히 멋지게 슈팅을 시도를 했는데 빗나갔죠. 네, 빗나가긴 했습니다만 굉장히 멋진 콤비네이션이었고, 사실 페리시치는 이날 선발은 없었습니다만 교체로 들어왔을 때도 손흥민 선수가 뛸 때 제대로 발견을 못해가지고 본인이 미안하다고 하는 장면도 있었고, 전체적으로 어떤 손흥민 선수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플레이들을 잘 못하는데 뜻밖의 오른쪽에서 포로 선수가 이날 굉장히 좋은 시도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전반 24분에는 왼쪽을 돌파한 손흥민 선수가 반대쪽에 있던 포로에게 좋은 패스를 넣어줬죠. 아까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 이제 이 장면인데, 포로가 첫 터치를 잘 못해가지고 슈팅을 제대로 때리지 못했던 좀 아쉬운 순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좀 굉장히 기대가 되는 조합이 아닌가 싶어요. 네. 자, 이날 손흥민 선수 전반에 참 좋았었거든요. 선발에 페리시치가 아닌 벤 데이비스가 또 출전을 했죠. 지난 노팅엄 포레스트전 때 경기 내용이 좋았기 때문에 그 선발 라인업을 그대로 콘테 감독이 기용을 했는데, 확실히 페리시치가 없으니까 페리시치하고 벤 데이비스에게 감독이 다른 요구를 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요구한 부분을 해석하는 부분, 또 본인의 어떤 천성 이런 것들이 다르다 보니까 확실히 페리시치보다는 벤 데이비스가 좀 더 아래쪽에서 손흥민 선수를 지지하는 역할, 페리시치는 본인이 주도하는 역할을 선호한다면 그 차이 속에서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많은 영역을 확보를 하고 측면에서 여유있게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문제는 전반 막판에 데이비스가 부상으로 나가고 이제 페리시치가 들어오면서 완전히 달라졌죠. 후반전에 손흥민 선수는 전반전에 비해서 플레이가 크게 위축이 됐습니다. 참 아쉬워요. 예. 그나저나 이날 부상자가 정말 너무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결국 경기에도 큰 변수가 됐는데, 경기 전반전에만 각기 다른 상황에서 토트넘 선수 2명, 그리고 사우스햄튼 선수 2명 이렇게 각각 교체가 됐습니다. 전반에만 두 팀이 교체 카드를 2회차를 쓴 거예요. 다들 아십니다만 최근에 이제 교체 카드가 5장까지 늘어났지만 교체 횟수는 하프타임을 제외하면 3번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 전반에만 2번을 썼기 때문에 이 말은 곧 하프타임이 아니면 후반전에는 교체를 딱 한 번만 해야 된다.
이런 굉장히 좀 뭐랄까요, 제한을 두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요거가 사실 좀 이날 결과적으로 보면 양팀 감독들이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승패가 좀 승패는 안 났지만 경기 결과가 엇갈린 그런 상황입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부상 발생으로 손해를 좀 크게 본 거는 사우스햄튼이었어요. 전반에만 주전 센터백 2명이 다 부상으로 실려났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메이틀란드 라이스가 들어가가지고 센터백을 보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토트넘이 2골차 앞서 있고 상대 수비가 저렇게 불안한 상태인데 왜 자꾸 애매한 스탠스를 취하는지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아니, 잠글 거 확실히 잠그든가. 근데 그것도 아니고 공격을 약화시키면서 미드필더를 뭐 두껍게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경기 운영이. 참, 네. 하여튼 뭐 이건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전반 3분 만에 히샬리송이 눈물 진짜 펑펑 흘리면서 교체가 됐어요. 부상당하는 상황은 화면에 안 나왔습니다. 근데 아마 충돌이 있어서 부상을 당한 것 같지는 않고 근육이 올라왔거나 그런 것 같은데 본인이 딱 바로 감지하고 이미 화면에 잡혔을 때는 코에 눈물이 맺혀가지고 똑똑 떨어질 정도로 펑펑 울고 있더라고요.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도움도 기록을 했고 또 해리케인이 넣은 PK도 만들어냈고 취소가 된 골 그런 장면도 있었기 때문에 폼이 좀 많이 올라왔고 오늘도 기대가 많이 됐었는데 경기 거의 시작하자마자 부상으로 교체가 됐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면 아직까지도 리그골이 없잖아요. 히샬리송이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이제 30분 뒤에 벤 데이비스까지 나갔고 아무튼 이렇게 교체 카드가 전반전에 많이 소진이 되면서 후반전에 언제 몇 명을 어떻게 바꾸느냐 이게 중요했거든요. 왜냐하면 2명만 바꿨기 때문에 교체 횟수는 한 번 남았지만 교체 카드는 3장을 쓸 수 있었기 때문에 사우스햄튼이 이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잡으면서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토트넘은 종료 5분 남겨놓고 애매하게 교체했어요. 아니 이날 포로 좋아하는데 포로를 빼고 로얄을 굳이 들 이유가 있나? 네. 그리고 셉세비가 이제 히샬리송 대신에 전반 3분에 들어갔는데 셉세비를 또 뺐어요. 근데 빼는 건 뭐 이날 셉세비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도움 기록을 했지만 그렇다 쳐도 왜 사르를 넣지? 그러니까 사르, 호이비에르, 스킵 이렇게 3미드를 해서 3-5-2 형태로 해가지고 뭐 손흥민, 케인 앞에 두고 계속 상대 수비 끌어당기면서 뭐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할 줄 아는데 그것도 아니었어. 스킵이 그냥 셉세비 자리에 가가지고 3-3 폼에서 그냥 유지를 하더라고요. 수비할 때 5-4-1. 예. 그러니까 이게 잠그려고 했던 것 같은데 중원에서의 장악력을 높이면서 근데 포진이 이상하게 엉키면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꼴이 되고 또 측면이 계속 털리면서 혼전 상황에서 사르가 또 PK까지 내줬고요. 경기가 좀 굉장히 이상하게 비겨버렸습니다. 절대 이게 비길 만한 경기가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앞에 제가 그 콘테 감독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경기를 잘했다고 선발 라인업 변화 없이 간 거 뭐 좋습니다. 어차피 지금 부상자가 많아가지고 다양하게 변화를 주기도 쉽지 않으니까. 근데 교체 카드를 쓰는 데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셉세비가 계속 안 좋잖아요. 그래, 이날 몸도 충분히 못 풀고 들어가는데, 뭐 단주마나 모우라 같은 케이스, 카드가 있는데, 좀 너무, 교체 패턴도 뻔하고, 선수들의 폼이나 이런 게 잘 고려가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경기 중 발생하는 변수에 대한 대책이 정말 늘 판에 박혀 있고, 교체 시기나 카드를 선택하는 데에도 아쉬움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반전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손흥민 선수가 폼이 좋잖아요, 이날. 좋았잖아. 신나가지고 뛰어드리는 거 다 보이는데, 데이비스가 나간 자리를 굳이 페리시치를 꼭 넣었어야 됐는지. 물론, 왼쪽 윙백으로 분류가 된 전형적인 선수는 한 명밖에 없었죠, 페리시치. 근데, 둘이 진짜 안 맞는데. 탄강가도 있고, 로얄도 있고, 뭐, 나름 변화를 줄 수 있는 카드가 없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물론 이날 페리시치가 들어와서 골을 넣었기 때문에 후반전에 뭐 이런 저의 불평이 너무 페리시치를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까는 거 아니냐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경기 보셨으면 그런 얘기 못 하실 겁니다. 둘이 너무도 안 맞고요. 뭐 골장면이나 루즈볼 상황에서 뭐 잘 넣었지만 전체적으로 손흥민 선수의 폼이 떨어지고 후반전에 거의 뭐 팀에 대한 기여도가 많이 낮아진 것은 이러한 부분에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날 저는 패배가 솔직히 다이어 지분이 크다고 봅니다. 이날 포스터 골키퍼가 진짜 슈퍼 세이브 몇 개나 했거든요. 그런데 막판에 2골 내주고 동점 당한 거, 여러분, 오늘이요, 상대팀 사우스햄튼이 리그 꼴찌팀입니다. 22팀이에요. 이날 토트넘이랑 비교도 꼴찌입니다. 예. 근데 이 사우스햄튼이 올 시즌에 정말 골을 많이 못 넣고 있는데, 올 시즌에 유일하게 처음으로 한 경기 3골을 넣은 게 바로 오늘 경기입니다. 오늘 이전까지 진짜 사우스햄튼 매 경기 1골, 0골, 2골 이거의 반복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골 많이 먹은 거 수비가 총체적 난국이었기 때문인 거죠.
양쪽 막판에 탈탈 털렸고요. 후반 경기 끝날 때까지 그 막판 상황은 정말 토트넘이 너무 수비적으로 불안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앙에서 다이어가 너무 흔들려요. 다이어 선수 기록을 보면 기록만 보면 그런가 보다 싶어요. 근데 지금 여기 눈에 띄는 게 뭐냐면 태클 시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경합 한 번도 성공을 못했습니다. 물론 그 기록이니까 요 기록이 경기력 자체를 말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요 기록만 가지고 제가 비판하는 것은 아니고, 사우스햄튼의 2대3 추격골 장면 한번 볼게요. 사우스햄튼의 워드 프라우스가 오른쪽 측면에서 크로스 올릴 때 다이어는 골 에어리어 안에서 반대로 넘어가는 공을 이렇게 따라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앞에 있는 월컷을 까먹어 버려요. 그러면서 월컷을 혼자 내버려 두고 자기는 골문 쪽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아니, 거기 가서 뭘 하겠다는 거야. 그 골키퍼가 어차피 있는데 옆에 동료가 막아줄 거라고 생각하기에는 그 선수는 최전방 공격수인 해리케인이었어요. 해리케인이 거기 빌드업 도와주러 내려갔다가 볼 뺏기는 상황 속에서 수비하러 내려간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사우스햄튼 공격수가 그 헤더로 공을 떨고는 순간 월컷은 완전히 노마크 상황이 된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슛을 때렸을 때 골을 넣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골라인 위에 그냥 서있던 다이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괜히 뒷걸음질 쳐가지고 아무 쓰잘데기 없는 곳에서 멍하니 실점당하는 이런 장면을 연출한 거니까 굉장히 좀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다이어가 열심히 뛰고 하는데 중요한 상황에서의 판단 미스가 좀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 확실히 좀 아쉬움이 좀 있고요. 오늘 수비적으로 전체적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다이어만 찝어서 언급한 것은 미안하지만, 확실히 수비의 어떤 중심을 잡아줘야 될 선수라는 점을 감안하면 확실히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자, 현재 순위를 보면요. 토트넘은 승점 추가 1점밖에 하지 못하면서 49점으로 50점 맨유에 한 점을 뒤져 있는 4위입니다. 맨유보다는 2경기를 더 했기 때문에. 5위 뉴캐슬하고 승점 2점 차인데 뉴캐슬이 토트넘보다 2경기를 덜한 상태거든요. 현재 제가 이거 찍고 있는 순간에. 4위라고는 하지만 좀 불안한 4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우스햄튼은 여전히 꼴찌에 머물러 있습니다. 참, 아무튼 토트넘 이런 경기는 자꾸 가야 되는데 너무 좀 아쉽고요. 특히 손흥민 선수의 프리미어리그 통산 100골 또 미뤄진 거 너무 좀 아쉽고, 이제 A매치 주간이죠. 돌아와서 또 한국 와서 또 경기하고 갈 텐데, 손흥민 선수가 한국에 와서 팬들의 기운을 좀 받고 리프레시 돼서 경기 내용하고 상관없이 기분 좋게 돌아가서 토트넘에서 또 좋은 모습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좀 폼이 올라오고 있으니까요. 자, 오늘 후토크는 여기까지 하고요. 현지 반응 영상 가지고 들어올게요.